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오늘도 아침 5시 30분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고시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에 누워서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난 윗방 사람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수도꼭지 돌리는 소리. 이 작은 소리들이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3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고시원 방이 제 보금자리가 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월세는 35만 원. 국민연금 78만 원으로 살아가는 제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침대 겸 책상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러 복도로 나갑니다. 공동 화장실은 아침마다 줄을 서야 하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생겼어요. 한때는 저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내 집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복도 벽면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주름살, 더 휘어진 머리카락을 봅니다. 그래도 오늘도 단정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차림을 합니다. 비록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제 자신을 위해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방으로 돌아와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입니다. 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은 제게 작은 사치이자 위안입니다. 특히 경상도에서 온 친구가 선물해준 구기자차는 제 건강을 챙겨주는 아침 의식과도 같습니다. 구수한 향기를 맡으며 차를 마시다 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보리차 생각도 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사온 편의점 김밥 절반과 계란 하나. 나머지 김밥 반은 점심으로 남겨둡니다. 먹을 것 하나라도 버리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했던 시절에도 저는 검소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구나. 달력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월에 2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 보태면 생활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6시 40분 방을 나서기 전에 전기코드를 모두 뽑고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사는 30대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벌써 나가세요? 응,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 일찍 나가네. 건강 챙기세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이 고시원에 온 지 5년 얼굴을 아는 이웃은 많지만 깊이 교류하는 사이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라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히 걷는 것이 제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걸었는데 지금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골목길 담벼락에 핀 봄꽃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슈퍼마켓 아저씨의 분주한 모습, 등교하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 아이들이 아직 꿈이 있어 좋겠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립니다. 제 청춘은 꿈보다는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무너졌고 그 후 재기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택시 운전, 경비 일, 공장 일까지. 하지만 45세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와 50대 중반의 경도 치매 진단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 교통카드를 만져봅니다. 어제 충전한 5천 원, 이번 주는 이걸로 버텨야 합니다.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30년 전 회사 앞에서 택시를 잡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1,000원, 2,000원이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100원, 500원도 소중합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경로우대로 무료 승차합니다. 나이 들어 얻는 작은 혜택 중 하나죠.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니까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 시작 전이라 조용합니다. 자원봉사자 몇 명과 복지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복지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 고맙습니다. 네, 집에 있어봐야 심심하잖아요. 여기 오면 할 일도 있고 말벗도 있고 좋지요. 저는 이곳에서 주로 안내 데스크 일을 합니다. 복지관을 찾아오는 어르신들께 간단한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이죠. 비록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번뿐이지만 이 일이 제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9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복지관은 점점 활기를 띱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신 어르신들, 건강 체크를 받으러 오신 분들, 그저 친구들 만나러 오신 분들까지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찾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 제게 다가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분입니다. 박 선생님은 저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할까요? 오늘 복지관 식당에서 된장찌개 나온다던데. 좋지요. 같이 먹읍시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찾아오시는 분들께 인사하고 안내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같은 질문을 매번 하시지만 저는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친절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12시가 됩니다. 제 일과는 여기서 끝이지만 오늘은 박 선생님과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복지관 식당으로 향합니다. 2,000원을 내고 식권을 받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는 뭐 하셨어요, 김 선생님? 밥을 먹으며 박 선생님이 물으십니다. 별거 없지요. 동네 공원에 산책 좀 다녀오고 TV 보다가 일찍 잤습니다. 박 선생님은요? 저는 손주들이 왔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가 있거든요. 시끌벅적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 10년 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도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지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화제를 바꿉니다.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던데.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나니 한결 낫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 앞 작은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봄날에 따스한 햇살이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햇볕을 쬐다가 문득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가장 활발하게 사업하던 40살 무렵 저는 중소전자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25명이나 되는 작지만 활기찬 회사였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는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당장 회사를 키우고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하던 대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려 했죠.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기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나이 50을 넘기니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다시 월세로. 점점 작은 공간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이 고시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박 선생님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도 이제 일어나야겠네요. 박 선생님과 헤어지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보다는 근처 시장에 들러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연금 받는 날이라 조금 넉넉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흥정하는 소리,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활력을 줍니다. 저는 먼저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을 사야 합니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뭐 드릴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오늘은 제일 싼 반찬으로 몇 개만 주세요. 김치는 아직 있어서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계란말이 좀 넣어 드릴까요? 아저씨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주세요. 계란말이가 먹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건 5,000원이나 하니 오늘은 포기합니다.
대신 3,000원짜리 멸치볶음과 2,000원짜리 콩나물 무침을 샀습니다. 다음으로 채소 가게에서 가장 싼 시금치 한 묶음과 양파 2개를 3,000원에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점 앞에 서서 고민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기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뭐 필요하세요? 정육점 주인이 물어봅니다. 저기, 제일 싼 고기 있을까요? 국거리용으로. 소고기는 비싸고. 돼지고기 잡뼈는 어떠세요? 5,000원어치면 국 끓이기 딱 좋은데. 네, 그걸로 주세요. 모든 장을 다 보니 1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하지만 이걸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테니 괜찮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에 자주 가던 음식점이 보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셋이서 자주 갔던 삼겹살집이었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네요. 잠시 내려서 들어가 볼까 생각했지만 혼자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지금 제 주머니 사정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냥 옛 추억으로만 간직하기로 합니다. 고시원에 도착하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쉽니다. 오늘 산 것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예전에 큰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작은 미니 냉장고에 겨우 반찬통 몇 개를 넣을 수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합니다. 잠시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관심은 있지만 제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일 뉴스는 챙겨봅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배가 고파집니다. 오늘 산 돼지고기 잡뼈로 국을 끓여볼까 생각했지만 고시원에서는 조리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전기밥솥에 쌀 반 컵을 안치고 아침에 남긴 김밥 반과 새로 산 멸치볶음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비록 제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침대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의 지출을 꼼꼼히 적습니다. 복지관 식비 2,000원, 장보기 13,000원, 교통비는 경로우대로 무료. 수입과 지출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은 사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핸드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복지관에서 기초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양한 복지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뉴스를 보다가 문득 시간을 확인하니 8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욕탕에 갈 시간입니다. 고시원에는 샤워 시설만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목욕탕에 가서 제대로 몸을 씻습니다. 5,000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이것은 제 건강과 위생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아까 그 젊은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목욕탕 가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자네는 이제 퇴근했나?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어르신 길 조심하세요. 이 젊은이는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고시원에 사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이곳에 사는 이유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목욕탕에 도착하니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천히 몸을 씻고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냅니다. 허리와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아프지만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한결 나아집니다. 탕 안에서 비슷한 또래의 노인 몇 분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용한 교감이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의 침묵 속 대화랄까요?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오늘은 뭔가 달콤한 것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작은 사치도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고시원 앞입니다. 밤 9시 반, 아직 밤이 깊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곧 잠자리에 들 예정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책입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책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에 손을 모으고 짧게 기도합니다. 비록 교회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신앙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신앙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를 마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 읽지 못하고 눈이 감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을 접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시장에서의 장보기, 목욕탕에서의 휴식.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잠들기 전 문득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시절, 회사를 경영하며 바쁘게 지냈던 나날들. 그때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성공과 성장에만 집중했었죠.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노후를 위한 준비를 더 철저히 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도 가입했을 테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비록 고시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 복지관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 눈을 감으며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 아니니 동네 공원에 산책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들러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아볼까 합니다. 제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잠에 빠져듭니다.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역시 5시 30분이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아침 루틴을 보냅니다. 세수, 면도, 간단한 아침 식사.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 아니라서 좀 더 여유롭게 아침을 보냅니다. 창밖으로 날씨를 확인하니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군요. 8시쯤 집을 나서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 공원은 제가 자주 찾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기도 하고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보며 저도 가벼운 체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저처럼 아침 산책을 나온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몇몇 분과는 눈인사를 나눕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7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분은 저보다 조금 젊지만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셔서 지금은 든든한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요즘 손주 봐주느라 바빠요. 딸이 출산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네요. 이 선생님과의 대화는 항상 저를 조금 부럽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연금, 자녀들과의 원만한 관계, 손주까지. 하지만 부러움을 넘어 원망으로 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선택도 달랐으니까요. 손주가 있으시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손주 얼굴도 못 봤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혹시 연락은 하세요? 아드님이랑? 가끔. 전화 통화 정도요. 미국에 살아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무거워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이 선생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번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걷고 가끔 체조도 하고요. 나이 들면 움직여야 건강하대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야외 운동기구에서 좀 운동하려고요. 같이 하실래요? 네, 좋지요. 이 선생님을 따라 공원 한쪽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로 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에서 가볍게 운동을 합니다.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무리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 운동과 산책을 마치고 이 선생님과 헤어집니다. 이제 구청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서요. 버스를 타고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과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합니다. 잠시 대기한 후 젊은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저 기초연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해서요. 네, 먼저 어르신의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연령과 현재 받고 계신 연금, 그리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1살이고 국민연금으로 월 7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로 월 27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재산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며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하위 70%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어떨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78만 원이시라면 간단히 계산해 보았을 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시고 심사 후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10만 원이라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가 35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비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지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되고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혹시 한 달 안에 연락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구청을 나오니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잠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생활의 여유가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78만 원과 노인 일자리 27만 원, 총 10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만 원이 더해지면 115만 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니 빠듯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테지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이 아니라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집에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했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했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렴한 식당을 찾아봅니다. 구청 근처에 있는 작은 백반집을 발견했습니다. 5천 원짜리 된장찌개 백반이 있네요. 용기를 내어 들어갑니다. 혼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십니다. 네, 된장찌개 백반 하나 주세요. 자리에 앉아 잠시 후 나온 된장찌개를 보니 입맛이 돋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두부와 애호박, 감자가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밥과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먹는 따뜻한 식사라 그런지 특별히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더 드세요, 할아버지.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한 말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어요. 음식이 참 맛있네요. 자주 오세요. 우리 가게 단골이 되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5천 원을 내고 나옵니다. 가게 밖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이 눈부십니다. 문득 이런 날에는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가곤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제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죠. 저는 제 길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나 봅니다. 당시 아들은 16살이었고 이혼 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친척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통화 횟수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1년에 몇 번 정도만 연락이 오갑니다. 아들은 이제 40이 되어가고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손주도 둘이나 있다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미국에 한번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지만 비행기 티켓을 살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 그렇게 멀리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청에 다녀온 것으로 충분히 활동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시원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고시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쯤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쉬다가 어제 사온 돼지고기 잡뼈로 국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고시원에서는 취사가 제한적이지만 작은 전기밥솥과 전기포트를 이용해 간단한 요리는 가능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그 사이에 준비해 온 채소를 다듬니다. 양파, 시금치, 두부 모두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물이 끓으면 전기밥솥에 옮겨 담고 잡뼈와 채소를 넣고 소금,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제대로 된 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 건물의 벽돌 벽만 보입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창문으로 산이 보였는데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붕이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국이 어느 정도 끓었다 싶어 밥반 공기를 넣고 함께 끓입니다. 간단한 국밥이 되었네요. 맛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고기의 맛이 우러나와 구수하고 채소의 단맛도 돕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국은 내일 아침을 위해 보관합니다. 설거지를 한 후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후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조금 흐려졌네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하면 관절이 아프곤 하는데 오늘도 무릎이 조금 쑤시는 것 같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정치, 경제, 국제 소식.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알던 세상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권력과 돈을 위해 다투고 약자를 소외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문득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입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민수야?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불현듯 전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 잘 지내고 있니? 가족들은 다 잘 있고? 네, 다들 잘 지내요. 지수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고 민지는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아내도 건강하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아버지랑 한번 통화하자꾸나. 네, 나중에 아이들 깨어 있을 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은 밤이라 자고 있어서요. 시차가 있으니 그렇겠지요. 미국은 지금 새벽일 테니까요. 아버지, 사실은 다음 달에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때 뵐 수 있을까 해서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그럼 꼭 만나자. 시간 언제 괜찮니? 아직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어요.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망설여집니다.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까요? 고시원에 산다는 사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는 사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아주 잘 지내지.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복지관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걱정했거든요. 혹시 지금 사시는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뵙고 싶어서요.
또다시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고시원 주소를 알려주면 아들이 이곳에 와서 제 상황을 알게 될 텐데.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만남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시원 주소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네, 메모했어요. 다음 달에 꼭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아버지. 그래, 너도 조심하고.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줘.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 그것도 이 초라한 고시원에서. 부끄러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문득 방을 둘러봅니다. 좁고 허름한 공간, 낡은 가구들. 아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현실이고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정리라도 해야겠다. 중얼거리며 방 정리를 시작합니다. 당장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밖에서 식사를 했으니 저녁은 간단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국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이런 소박한 한 끼가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아들을 만날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작은 선물도 준비해야겠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더라도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이라도요. 다음 달이면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하며 또다시 작은 노트에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아침 산책으로 건강 유지하기. 복지관 일 성실히 하기. 기초연금 신청 결과 확인하기. 손주들 선물 준비하기. 아들과 나눌 이야기 정리하기. 간단한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구청에서 기초연금 신청도 하고 아들과 통화도 하고. 특히 아들과의 통화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액자를 꺼냅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진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사진 속 아들은 24, 이제는 40이 되어가는 중년 남성이 되었겠지요. 많이 달라졌겠구나. 액자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의 기쁜 소식 덕분인지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침 루틴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따라 걸음이 더 경쾌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 풍경을 둘러봅니다. 매일 보는 풍경인데도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같이 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어제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다음 달에 한국에 온대요. 정말요? 와,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10년. 아니,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기대되시겠어요? 네, 너무 기대돼요. 손주들도 처음 만나게 될 거고요. 손주분들도 계시군요. 몇 살이에요? 8살, 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어요. 복지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더 친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점심시간 오늘도 박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들 소식을 그에게도 전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드디어 아드님을 만나시는군요. 네, 너무 기뻐요. 근데 솔직히 좀 걱정도 돼요. 걱정이요? 무슨 걱정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제가 고시원에 살고 있잖아요.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박 선생님이 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십니다. 김 선생님,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아드님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서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잖아요. 박 선생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서로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업무로 돌아갑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가 있어 잠시 참석했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있어 유익했습니다. 복지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알아보려고요. 문구점에는 다양한 학용품과 장난감들이 있었지만 제 예산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젊은 점원이 다가와 물어봅니다.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찾고 있어요. 8살, 5살인데. 그러시군요. 이쪽에 10,000원 이하의 선물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점원이 안내해준 곳에는 색연필 세트, 작은 인형, 스티커북 등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색연필 세트와 공룡 스티커북을 골랐습니다. 2개 합쳐 18,000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손주들을 위한 첫 선물이니 특별히 지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선물을 잘 보관해 둡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방문 일주일 전에 다시 연락해 정확한 만남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면도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입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기증받은 양복도 꺼내 입어봤지만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아 평소에 입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손주들 선물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도 12만 원을 받게 되어 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오늘은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예정이라 모아둔 용돈을 꺼내 지갑에 넣습니다. 아들은 오후 2시에 고시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긴장되고 설레어 오전부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도 깨끗이 정리했지만 역시 고시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초라합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오후 1시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일찍 오지는 않을까 기대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에는 땀이 납니다. 12년 만에 만나는 아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손주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니다. 드디어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민수야. 그래, 고시원 입구에 있는 관리실로 와. 내가 나가 있을게. 서둘러 방을 나와 고시원 입구로 향합니다. 멀리서 검은색 택시가 멈추고 서양 옷차림을 한 남자가 내립니다. 곧이어 여자와 아이들도 내립니다. 아들 가족이 분명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은 제가 서 있는 곳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줍니다. 12년 만의 포옹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참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너도. 많이 컸구나. 어른이 다 됐네. 아들 뒤로 서 있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이쪽은 제 아내 캐롤린이에요. 그리고 아들 지수, 딸 민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린입니다.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손주들은 쑥스러운 듯 엄마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 지수야, 민지야. 할아버지야. 아이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인사지만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들어가실까요? 많이 더우시죠? 그래, 들어가자. 고시원으로 안내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들 가족을 데리고 좁은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요. 내 방이야. 문을 열고 작은 방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사셨어요? 괜찮아, 혼자 생활하기에는 딱 좋아. 편하게 지내고 있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방 안에는 우리 5명이 들어서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 여기 앉아봐. 손주들 선물도 준비했어. 침대 겸 소파에 아이들을 앉히고 준비해둔 선물을 꺼냅니다. 지수는 색연필, 민지는 스티커북.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와, 고마워요. 뭐라고 해야 하지? 아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뭐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가서 식사라도 할까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나요? 그래, 좋지. 근처에 내가 가끔 가는 식당이 있어. 그곳으로 가자. 고시원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아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적응했어. 연금으로 생활하고 복지관에서 일도 하고. 나쁘지 않아.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원치 않았거든.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셔갈게요. 미국에서 함께 살아요. 놀라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산다.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 뭘 할 수 있겠니? 손주들 돌봐주시면 돼요. 캐롤린도 아버지가 오시면 좋겠다고 해요.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요.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한국 음식을 구경합니다. 미국에서도 한식을 먹긴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이건 불고기라고 해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이에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행히 며느리도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저를 모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그래도 익숙한 환경이고 작은 사회적 관계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해 볼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직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수야, 너희 생활은 어때? 회사 일은 잘 돼가니? 네, 다행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지사 설립 관련해서 출장을 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자랑스럽다, 아들.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가르침이 됐어요. 그랬니? 근데 나는 실패했잖아. 사업이 잘 안 된 건 실패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중요해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가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제안에 말문이 막힙니다. 뭐라고? 아파트를? 그건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젠 제가 도울 차례예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합니다. 12년 동안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착각했던 것은 저였을까요? 고맙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는 지금 생활도 나쁘지 않아. 아버지, 고시원 생활이 편하실 리가 없잖아요.
공동 화장실 사용하시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실컷 놀았는지 지쳐 보입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 봐야겠네요.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좋지.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 저희가 아버지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파트 구경도 좀 다니려고요. 벌써?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고요. 헤어지기 전 아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12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내일 봬요,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그래, 너희도 푹 쉬어라. 아들 가족이 탄 택시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기쁨,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까지. 오늘 하루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니.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좁은 고시원을 벗어나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렙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제안도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과연 낯선 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일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파트 구경도 다녔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제게 아파트를 마련해 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물어봅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나요? 미국에서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새 아파트에서 사실 건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합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사는 건 내게 너무 큰 변화일 것 같아.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손주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나. 그럼 여기서 아파트에 사시겠어요? 그것도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 너희에게 그렇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들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럼 계속 고시원에서 사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내 생각은 이래. 너희가 도와주겠다면 작은 전세라도 구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너희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거나 내가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는 방식은 어떨까?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짓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적응하기 쉬운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 전세 집부터 알아볼게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요. 아버지가 미국에 오시든 저희가 한국에 오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저에게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음 날 아들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들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건넵니다. 아버지, 이건 당장 전세집 구하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지인 부동산에 연락해서 좋은 집 알아보라고 할게요.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받기 망설여졌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좋은 집 찾으면 영상통화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인사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할아버지. 그래, 꼭 다시 만나자.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고시원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아들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5년 동안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감정을 적어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 아들을 다시 만났고 손주들도 만났다. 이제 고시원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갈 예정이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71살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이야. 노트를 덮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가슴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 흐릅니다. 비록 제 인생이 크고 작은 실패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값진 경험으로 느껴집니다. 연금 78만 원으로 고시원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아끼던 71살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멀리 있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릅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겠지요. 중얼거리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